그러면은 상편에 이어서 하편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편에서는 에코마케팅이 선정 이유 4가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시장의 평가 수준과 최근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았죠. 이어서 하편에서는 에코마케팅의 투자 여건,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그리고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 마지막으로 결론 등으로 이렇게 해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코마케팅이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 중에서 작은 3번째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강달러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1달러당 1,400원대 조금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비싸지면은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산 가격을 말하면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합니다. 그래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되는 원인은 뭐니 해도 가장 큰 원인이 미국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기 때문이죠. 이번 9월 달에도 또 FOMC 회의를 해서 9월 20일, 21일 양일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가 지금 투자자의 최고 관심사죠. 온 그 경제 그 주체들은 전부 다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이겁니다. 울트라 스텝으로 올린다. 이거는 1%포인트를 올리는 건데 이러면은 제 생각에 증시 그 하락 쇼크가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안 올릴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면 0.75%포인트를 올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증시 그 영향에 선반영이 돼 있어 갖고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빅스텝 정도 0.5%포인트 정도는 올린다면은 증시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예측 전문가들 예측하길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는 9월 20일, 2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 3일 남았나? 이번 주 수목인가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한국은행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동반 인상을 하겠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우선 늘어나죠. 대출 받은 그 사채라든지 뭐 이런 게 이자 부담이 늘어날 테고 또 수입 원재료 부담도 늘어날 테죠. 이렇게 되다 보면 원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실적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 이 투자의 세계에선 증시에선 한미 간 금리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큰 손이 잡습니까? 한 전체 그 증시 자금의 30% 이상은 외국인 자금인 걸로 외국인 투자 자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환손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팔고 나가겠죠. 그러면 증시 하락이 가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긴 눈으로 보면은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한은 증시가 그 대세 상승 전환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현금 보유고를 높이고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죠. 그리고 관망하면서 그 좋은 종목을 골라놓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 매매 전략을 보면은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이자. 현금이 아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현금을 갖고 있자. 아주 뭐 100%가 다 현금이다면 더 좋지만은 그 대부분 투자자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수익 목표는 좀 낮게 잡자. 하향으로 가져가자. 10% 내지 20% 정도 이렇게 해갖고 시장 그 매수 매도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은 코스피가 하단에 왔을 때 지금 2,400이 무너졌죠. 보통 한 2,350 보는데 만약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2,100까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2,300 초반, 2,300대는 지키지 않을까. 만약에 뭐 울트라 스텝 밟고 그러면 뭐 2,300이 무너질까. 하여튼 뭐 그런데 2,300대 중 350 그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단이라 보고
또 우리 그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12,800원 연중 저가를 했죠. 그 15,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러면은 한 2회 정도 분할 매입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입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 전략은 1차는 한 17,000원 이상 가면은 절반 정도 팔자. 왜 그러냐면은 시장도 불안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현금 보유 비중을 늘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수익 목표를 하향하는 게 좋아서 50% 정도는 팔고, 2차 매도는 한 2만원 이상 가면 50% 매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이제 기존 보유자는 이제 이미 지금 주가보다 더 높게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매수 전략을 참고해서 충분히 낮게 더 사서 보유 비중을 매입 단가를 낮춘 다음에 기다렸다가 흑자를 실현해서 적어도 15% 정도 흑자를 낸다라든지, 또 각 투자자마다 목표가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큰 세 번째 참고 자료로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기업 개요는 얘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를 했죠. 거기다가 마케팅 부스터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고요. 설립은 2003년 3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업력이 19년, 거의 이제 청년 되네요. 20살 다 돼가네요. 그 다음에 상장은 2016년 8월 코스닥 상장해서 한 6년 됐고요. 상장 주식이 3,229만 8천주, 3,229만 8천주. 그렇게 대형주는 아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4,974억, 5천억이 안 되네요. 회사 소재지는 강남구 학동에 있고요. 서울. 대표이사는 김철웅 씨. 임직원 278명이네요. 지난 6월 말 기준인데 얘가 작년보다 한 20명 가까이 직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회사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재무적 안전성을 따져보니까 매우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은 부채 비율은 53%고 당좌 비율, 이건 이제 그 부도 현금 그 유동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를 보는 거죠. 이건 173%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면 안전한데 얘는 53%밖에 절반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고,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 안전한데 170%니까 훨씬 높죠. 1.7 70% 이상 더 많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유보율은 500% 이상이면 되는데 얘는 무려 4,915%예요. 그러니까 그 재무적 안전성을 따지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갖고 매우 안전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그 불황기고 기업의 그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시기에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좋다랬죠. 그래서 얘는 이런 면에서는 아주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작은 세 번째, 성장성과 수익성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은 이제 매출 증가율 갖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A형이 커지는 게. 2020년에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9%였다면 2021년은 30%로서 좀 저조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59%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수익성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는 33%였는데 금년에는 17%고, 작년에 17%, 금년에 17%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2021년이 좀 저조했죠. 이거는 이제 자회사 그 안다르나 이런 데를 경영 정상화하기 위한 투자가 많아서 그리고 그 효과가 미처 나타나지 않아 갖고 수익성이 약간 저조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금년 1분기도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42%가 늘어났네요. 446억에서 635억으로.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2분기에는 작년 2분기 621억에서 금년에는 1082억으로 74%가 늘어났고, 3분기에 이제 718억에서 금년 3분기에 910억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 27%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예상 910억보다 더 늘어나면은 아주 좋겠죠. 근데 이제 향후 주가는 얘가 또 굉장히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영업이익 그 수익성을 보면은 1분기에는 작년 1분기 78억이 금년 1분기 71억으로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네요. 근데 2분기에는
작년 2분기 88억에서 금년 2분기 212억으로 껑충 뛰었죠. 이걸 이제 많이 할 것 같고, 3분기에는 작년 3분기 90억에서는 금년에는 162억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 갖고, 이 3분기 실적이 이제 앞으로 주가 1개월 이내에 2개월 내에 주가를 좌우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10월 요때의 주가를. 그러니까 한 10월 한 중순쯤에 발표될 테니까 그때 이후에 주가를 좌우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면 얘는 한 34% 내지 41%, 그 순이익의 34 내지 41%를 배당하고 시가 배당률이 2 내지 3% 정도 돼서 금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보다 낮다고 봐야 되겠죠. 낮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고수익성, 고성장성, 고수익성, 또 재무적 안전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초알짜 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주가가 15,000원 미만대에서는 사놔도 큰 위험 부담 없이 향후 좋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매진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했죠. 여기서 자기 책임이란 말은 뭐냐면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이 나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투자에 임해 주시면 좋고, 지금은 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냐가 향후 아주 초미의 관심사니까 그 부분을 잘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